안녕하세요. 보험TV 알만한 남자의 설계사 강동환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보험에 대한 용어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용어가 각각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분들에게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이제 그 설계안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계사가 막 여기저기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죠? 보험 용어가 한자로 된 용어들도 많고 전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들을 때는 뭐 다 됩니다. 보장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실제 고객분들이 그 용어를 다 진짜 말 그대로 내용상 전부 이해를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조금씩 쪼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설명이 뭐냐면 담보라는 설명이에요. 자, 담보라는 단어는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보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보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보합니다 라는 말은 이 담보한다는 말 자체가 보장을 한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약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실 텐데 특약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약관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특별약관 줄여서 특약 이렇게 되는데 이 특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가입할 때 뭐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런 약관들이 있어요.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수술의 정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통약관이라고 해서 보험사의 차이 없이 똑같이 보장이 되는 내용을 이제 공통약관 혹은 보통약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에 개개인별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들어가는 뭐 암은 이렇고 저렇고 뭐 수술비는 이렇고 저렇고 뭐 골절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들어가는 각각의 보장 항목들을 우리가 통상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보험 용어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면책이라는 단어와 부책이라는 단어입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면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부책이라는 단어는 부합하다, 즉 책임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는 내용이 부책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책은 뭐다? 책임지지 않는다. 부책은 책임에 부합한다, 즉 보장한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담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부담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담보라는 개념은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부담보를 굳이 크게 분류하자면 이렇게 부위에 대한 부담보와 질병에 대한 부담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질병에 대한 부담보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부위에 대한 부담보를 이야기를 주로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에 뭐 예를 들어 손목이 골절됐다 라고 친다면 경과 기관에 따라서 보험사는 부담보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손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담보의 부위가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나눠지는 게 이렇게 보시듯이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이런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간 부담보 특정 기간 동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을 가입하신 기간 내내 전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담보에 걸렸다고 해서 혹은 부담보를 안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부담보의 경우는 특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중간에 그 부담보 기간 안에 내가 어떠한 검사나 치료를 받더라도 이 부담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반드시 보장이 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짧은 기간의 기간 부담보를 받았다 하시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전기간 부담보는 일단 약관상은 이렇습니다. 약관상은 이제 보험 가입하시고 난 다음, 즉 계약일 이후로 이 질병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위에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사나 치료에 관련해서 5년간 치료력이 없다면 그 해당 부위는 완치로 봅니다. 그 해당 질병은 완치로 봅니다 라는 문구가 약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회사별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입 이후에 내가 이 부위에 대해서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5년이 경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더라도 내가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해서 그 부위는 그 기간 동안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부담보와 관계없이 상해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담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요. 내가 꼭 이 부위에 욕심이 있어서 보장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부담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죠? 자, 실제로 고객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부담보를 수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간편 심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좀 있어요. 심사가 간편한 만큼, 심사가 간편하다는 얘기는 고지사항 자체가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가 간편해지는 만큼 보험료가 조금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라는 개념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나 이 보장 꼭 필요한데 이 정도 돈 더 내는 건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이라면 간편 심사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험에서 꼭 필요한 용어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에서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내용들이야 사실 워낙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많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걸 조금 벗어나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만한 남자 강동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